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투자 멘토링 시작할 텐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는 동안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스 토킹입니다. 네. 예,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종목 네.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아무리 보십시오. 아모레퍼시픽, 예,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요, 18만 3천 원이고요. 예, 네, 비중은 10%요. 10%, 18만 3천 원에,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수익 보고 계세요? 수익 보고 있어도, 얼마 전에 제가 거래야 되는데, 안 나와갖고, 좀 그렇긴 하네. 근데 그쵸, 들어가야 그쵸. 될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뭔가 위로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진 못하고 네, 있고. 근데 네, 맞아요. 이런 시장 네. 속에서 버텨주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수익 보고 계시다니요. 부럽습니다. 일단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보고 있어요. 방송.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뭐 지난주부터 이제 강조해드렸던 이제 뭐 화장품 대표적인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일단 제가 그 지난주에도 방송에서 설명드린 대로 광군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크게 이제 급등 나올 소지가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아모레퍼시픽 들고 가시면서 지금 수익을 좀 잘 실현하고 계신 것 같으시네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지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방한을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시진핑 방한 이전에 일단은 외교부장이 일단 먼저 오는 거 아닌가라는 일단은 지금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이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 뭐 텍스 리펀 회사들, 그리고 뭐 여행, 숙박업체들 모두 다 급등할 수 있는 재료인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연내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도까지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재료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그 지금 이제 왕이 부장이 오면서 아무래도 완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10월 달까지 27% 정도 중국 관광객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실적주로서 실적 성장성까지도 같이 볼 수 있을 만한 가격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아모레퍼시픽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라고 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상으로 좀 보시면 주봉상으로 아직 올라갈 좀 구간이 좀 많이 남아 보이죠. 지금 보이시죠? 네네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20만 5천 선 부근까지는 그래도 단기 지지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네, 만약에 네. 단기적으로 종목을 차익 실현하는 데 목표를 두고 계시다면 그리고 지금 현금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으시다면 20만 5천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괜찮아 보이고요. 네. 혹시나 지금 현금 여력이 좀 괜찮으시다. 그리고 뭐 현금 여력이 최소 이제 20~30%라도 되신다. 그렇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종목을 좀 끌고 가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보수적으로 약 24만 선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전 그래요?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24만 선에서 차익 실현해 주시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요. 지금 있잖아요.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는 조금 한 번 더 내려왔을 때, 한 번 더 좀 더 조정받았을 때 내려오면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굳이 지금 비중이 10% 정도 충분하시기 때문에 비중 추가보다는 지금 새로운 종목들 위주로 좀 네. 많이 공략해 보시고 오늘 제가 또 방송에서도 추천주 관련해서 좀 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내용을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매수하시는 데 좀 도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수익 더 많이 아주 잘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시스 토킹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저 동아지질, 동아지질. 예,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9,600원에 50%예요. 19,600원에 비중이 50%. 많으시다. 50% 손실 보고 네, 계신데 이명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네,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지질 50% 가지고 계신데 혹시 추가 매수 중간중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한참 거기서 왔다 갔다 했길래 네. 한 번에 다 샀어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19,600원이면 언제쯤 사신 거지? 뭐 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최근에 횡보 좀 할 때 예. 위로 갈 줄 알고 사셨는데 지금 네. 떨어져서 조금 근데 그렇게 많이 또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그쵸? 네. 지금 이제 가장 고민되실 시기인 것 같은데 일단 동아지질이라고 하면 크게 테마로 좀 많이 구분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업이긴 하지만 뭐 대북 네. 테마에도 엮여 있고 해저 터널 테마 뭐 그다음에 지하교통특별법 아시죠? 뭐 GTX나 그런 부분까지는 체크는 안 해보셨어요? 예. 좀 대심도라고 해요. 지하교통 대심도라고 하는데 뭐 지하 4, 50m에 들어가는 철도나 고속도로 등을 개통하는 것을 대심도라고 해서 지하교통특별법을 지금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네. 근데 동아지질은 해저 터널에도 크게 수혜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기업이고 대북에도 그냥 단순하게 사회이사적인 부분이나 어쨌거나 그 그룹에 형성되어 있는 기업의 관계자들의 단순 인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연관성이 있지는 않고 지금부터 보신다 그러면 지하교통특별법에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관련 법률안이 뭐 완전히 제정돼서 통과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주가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현재 실적까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올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좋지 않게. 근데 네. 올해 워낙 건설업이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실적이기 때문에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보시려면 제가 한 가지 먼저 주의를 드릴 건 길게 보셔야 돼요. 이 종목은 절대 짧게 볼 종목은 아닙니다. 길게 보면 얼마나 길게 보면 저는 내년 이제 20대 국회 끝나고 21대 국회에 다시 이제 지하교통특별법이 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이제 들고 가면서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뭐 재무적으로 같이 보여드리면 재무 비율상 안정성은 굉장히 훌륭한 기업입니다. 재무 안정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부채 비율 100% 달성 이후에 부채 다 삭감하면서 지금까지 안정적인 흐름으로 재무 비율 가져오고 있고요. 재무지표 상에서도 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떨어졌을 뿐이지 올해 뭐 적자가 난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뭐 적자의 위험이 있다든지 할 만큼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전년 대비 아마도 비슷한 수준으로 마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 지금 성장을 해야 주가도 성장하잖아요. 네. 근데 성장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되면 오히려 실망 매물 출회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서 지금 좀 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린 다음 국회 때 뭐 법률안이 제정이 되느냐까지 보시려면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대응으로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면 현재 추세 뭐 좋습니다. 좋고요. 전 고점 달성했을 때 일시적이나마 최고점까지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아직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지만 제가 이제 비중이 너무 크시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할 포인트만 좀 잡아드릴게요. 네. 일단 뭐 현재 구간 18,300원인데 17,500원 선 이탈 나오면 거기서 일부 좀 정리하셨다가 차라리 저점 들어오는 라인 한 16,500원 선에서 17,500원 그 사이에 다시 담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추세 유지한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년에 한 번 더 출렁일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1,000원 라인 잡고 일단 가져가세요. 네. 1차 목표가 21,000원 라인 잡으시고 아래로는 이제 17,500원 이탈 시 매도하셨다가 16,000원 중반선에서 재매수 고려하시면 되겠고요. 네. 내가 재매수 하지 않고 이탈 시 그냥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17,000원 선 이탈 시 비중 축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더 궁금한 부분 없으시고요. 네. 기농으로 들고 가시다가 또 출렁인다, 불안하다 하면 다시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아지질 전화 상담 좀 진행을 해봤고요.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노팩스 문의 주셨고요. 2,91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다고. 아이고 손실 보고 계시네요. 이수범 전문가님, 지금 잡을까요 더? 네, 일단은 그 시노팩스 같은 기업 지금 말씀 주신 2,900원이면 약간 고가권에 잡으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실적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에서나 사실 손절 처리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안정적인 실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기존 보유 수량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을 듯 보이는데요. 일단 그 시노팩스는 F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수소차랑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테마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시노펙스 보실 때에는 기존 지금 추매할 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고 기존에 지금 매수 비중을 20%까지 채워서 끌고 가시기란 시장이 더없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 수소차 테마도 그렇고 방사능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일단 기존 수량만 2,900원 매수가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내가 마이너스 10%권이기 때문에 지금 추매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요동치다 보니까 보유주들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셔서 기존의 이제 현금 수량마저도 모두 이제 잠기는 상황은 연출하지 마시고 일단 기존 종목 비중 10% 정도만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부근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부근에서 단기 반등, 혹시나 이제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얘기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진척이 됐을 때 단기 급등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테마가 한 번 더 불어줘야겠네요. 급등시 매도 전략 시노펙스 체크해드리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참 개인 투자자들의 애증의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들여다볼 텐데요. 매수가 19,300원에 비중 10%. 최근 매수하셨대요. 근데 약손실 보고 계시고 이명탁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ABL 바이오 뭐 요새 얘기 많았어요. 11월 26일, 28일 그때 이제 뭐 치매 관련 뉴스들 많이 나오면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종목이기는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바이오 막 이런 얘기 나와요. 엄청 많이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추가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일단 치매 관련 일정이 오늘부터 7일까지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부터 치매 관련 일정이 있는데 7일 새벽까지 마무리될 때 그 안에서 분명 치매 관련주들 이슈적인 모멘텀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시작된 기업들도 있고 아직 시작하지 못한 종목들도 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쳐내기보다는 일단 7일 새벽까지, 현지 시간으로 7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까지 조금 모멘텀 관찰하시면서 기술적 부분에서 대응 잡아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탈 시 과도한 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탈가는 좀 짧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가 16,800원 정도 보시고요. 16,800원 정도 보시고 반등 시 1차 목표가 비중이 10%여서 저는 뭐 이번에 치매 이슈 받는다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시기를 좀 권장해드리는데 일단 1차적 목표가 21,500원 제시해드리면서 이 구간에서 잘 대응하셔서 꼭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술적으로 좀 진단 도와주셨어요. 하단 16,800원, 상단은 21,500원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ABL 바이오였습니다.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아시아나 항공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롤러코스터 타는 종목인데 이분은 6,400원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고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이수범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뭐 아시아나 항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M&A 관련주로서 이제 크게 이제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 아직도 이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구주 가격을 두고서 3,200억이냐 4,000억이냐 지금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나 고가권에 지금 진입하신 상황이시고 사실상 매수가까지 회복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추매를 하기에도 애매하신 게 비중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본래대로 좀 돌아오기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구주 가격에 대해서 4천억 정도가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단기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 한 약 5,500원에서 6,000선 부근으로 좀 생각이 드는데 급등이 나오게 되면 맥시멈적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시기가 한 요 정도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매수하셨던 6,400원 이때까지는 좀 가기란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에 단기적인 재료 그것도 이제 구주 가격이 협상이 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주 가격 협상이 돼서 5,700원에서 6,000원까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그래도 손절로 최종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 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재료가 소멸됨으로써 다시 급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판단하시고 지금 이미 재료 자체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아나 관련된 매각 이슈는 거의
다 이제 종료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신규로 이제 M&A 관련된 종목을 보실 거라면 지금 시장에 좀 재료들 깔려 있는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료가 좀 집중되고 있는 종목 아마 오늘 슈퍼스타 킹에서 공개하지 않을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아시아나항공 보수적인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문자는 4조 5양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11,650원에 비중 23%. 방송에서 전문가가 15,000원 간다길래 샀는데 이 모양이네요. 손절해야 될까요? 이명탁 전문가님, 아이고 수산주가 9월 말부터 추세적으로 좀 꺾여 있는 모습인데. 일단 최고점에 매수를 좀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매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추천받았다고 하셨는데 15,000원 너무 단순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이제 방사능 오염수 관련해서 배출 시 수산물주 국내 수산주들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단순 테마였습니다. 그 전에도 뭐 돼지열병에 걸려서 돼지고기 소비가 심리가 위축되니까 반대적으로 수산물이나 닭고기가 좀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단순 기대감 테마성 종목이고요. 실적이나 뭐 재무 비율상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종목은 아닙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올림픽 앞두고 일본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재점화가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재점화가 된다 그러면 단기성 반등으로 이전 매물대 저점 정도까지는 한 차례 접근해 줄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뭐 매수가까지 크게 뭐 단숨에 회복하리라는 기대감이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잡아드릴게요. 일단 지금 한 차례 처음 만들었던 파동의 저점 받치는 구간보다는 좀 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직 이 흐름이 죽지 않았다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의 저점은 7,350원. 가량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 그래도 여기 쌓여 있는 이 매물들이 너무 큽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래량이 나온 거예요. 차트를 뭐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생성돼 있지도 않았던 거래량이 최초 처음으로 돌파된 시점이기 때문에 저 매물적 부담은 굉장히 크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들이 시작되는 초입 부근, 이 초입으로 들어가는 부분 8,500원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여기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반등 성공해서 돌파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문의 주셔서 재차 진단 목표가 설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들고 계시다가 불안하면 꼭 다시 연락 주셔야 합니다. 4조 5양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한시의 스토킹입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문의 주셨어요? 영인 프론티어. 영인 프론티어. 예, 매수가하고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높아요. 9,500원에. 아이고, 예. 이게 뭐 갑자기 그냥. 이 월요일에 거의, 급락해서 네. 예. 9천. 근데 뭐 팔세가 없었어요. 그냥. 아유, 비중 어느 갑자기 정도세요? 거의 40%인데. 아유, 40%. 뭐 이 정도 거기서 이틀 동안을 아예 잠을 전혀 못 자고. 아이고, 그러시겠다. 이러다가 이거 뭔 일 날까 싶어요. 심장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청을 했는데. 예. 아니 이 도와드릴게요. 정도 이게 이렇게 물론 뭐 고평가된 주식인 건 아는데 그래도 뭐 15,000원까지 가고 그래서 예. 계속 M&A 하고 어쨌든 그래도 맞아요. 리딩을 네.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받으면은 감당이 안 돼서. 네, 알겠습니다. 이수범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창피해서 안 올리는데 네. 너무 이게 갑자기 급락을 해서 근데 좀 고평가된 퍼도 뭐 한 60% 그런 상태라서 원래 안 살까 했는데 이제 많이 급락을 하고 유니콘 투자 클럽인지 거기서 네네. 강추하고 그런 거라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종목 진단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52주제 신저가를 깨고 지금 내려오는 흐름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일단 뭐 본래 기업 가치가 뛰어난 종목은 아니고요. 네. 아시겠지만 미국 신약개발사 이뮤노빅 테라퓨틱스와 이제 MOU를 체결했던 부분이 이제 현재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됐었던 종목이죠. 네, 한동안 맞아요. 제가 이제 그 증권가에서 나온 정보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10월 11월 정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학회에서 발표를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찌라시로 좀 나왔던 종목이긴 했거든요.
네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11월에 이제 국제 백신 개발 컨퍼런스에서 CD4 T셀이 이제 종양 억제 그리고 생명 연장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크게 급등 나올 소지가 높다라고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제 11월 그 이벤트 당시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그 이후로 주가가 오히려 이탈선을 넘어버리면서 이제 크게 빠지는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 보실 때에는 단기 재료가 소멸됐을 때, 단기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료 소멸로 보시고서 짧게 손절 잡고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좀 이런 종목들 좀 보실 때에는 좀 짧게 손절하는 거 좀 참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재료가 소멸된 상황이고 크게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긴 했지만 오늘 또 이제 단기적인 이제 뭐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사실상 이제 다시 이제 매수가까지 돌아오기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단기 반등이 7,000선까지는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한 5거래일, 10거래일 이내에 이제 단기적으로 또 10% 이상 또 급등락이 좀 이어질 수는 있어서 혹시나 7,000선까지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 지금 있는 비중에서는 비중을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지금 기존에 예. 이제 손실 금액이 크신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진단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7,000선 정도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 아쉽지만 손절을 좀 해두시고 절반 정도라도 손절을 좀 해두시고 이 절반으로 다시 한번 저가권 한번 노려보신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좀 마이너스 난 부분들을 좀 회복하시는데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미국의 그 회사랑 네네, 맞습니다. 그게 완전히 그냥 끝난 거예요? 그건 내가 그 끝난 건 회사에까지 아니지만 예, 단기적으로 학회에서 좀 발표했을 때 이 부분이 좀 호재로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서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차고차고 나오면서 한 번에 이제 급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뭐 그 미국 회사에 대한 뭐 악재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뉴스는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사실상 제가 그래서 7,000선 반등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집안이 망할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주식이 무서운 줄 몰랐어요. 이 정도로 주식이 정말 내가 아주 참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이 주식 보고서 예.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는 것보다 그래도 좀 창피해 마시고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십시오. 그게 심적으로 뭐 저희가 드리는 내용 따르든 안 따르든 심적으로 훨씬 더 나아지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여러 전문가 의견도 두루두루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들고 계시다가 언제든지 그나마 급락 오늘 좀 끊어내고 반등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네. 드린 내용 좀 참고하시면서 또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도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인 프론티어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 분 이어서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실 스토킹입니다. 예.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5,000원에 80%인데 15,000원에. 아이고, 체감이 좋았죠. 비중이 많은, 이게 뭐, 손실이 많이 크진 않으신데, 크진 비중이 않는데. 많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갈지 안 갈지 매수하셨어요? 이게 뭐 보고 이렇게 80% 비중 쉽게 내셨어요? 여보세요? 네,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이거. 네. 알겠습니다. 이명탁 전문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대바이오 비중 80%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15,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바로 떨어지기 전에? 한 2달 됐나 봐요. 2달이요? 2달이면 좀 아쉽긴 하네요. 2달이면. 저기 10월에 급등했을 때 뭐 그때부터 해서 매수를 좀 하셨나 봐요. 언제 했는지. 그러면 지금 좋다고 사줬는데. 딱 말씀드리면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지금 현재 바이오주 시장 하락하면서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여파로 현대바이오 좀 밀리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현대바이오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추세는 꺾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주봉상의 흐름 보면 한 차례 큰 파동 나왔다가 지금 재차
반등을 하던 국면에서 시장이 풀리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일시적인 하락 추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이 고점을 완연하게 돌파를 해서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어갈지 안 갈지는 추가적인 이슈들이 좀 도출이 돼야 돼요. 예전에 무슨 화장품 제품에 대한 뭐 제품 성능이 굉장히 뭐 뛰어나다라는 얘기 나왔고 최장암 관련 이슈 나오면서 급등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예전에 나왔던 최장암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이어져야 돼요. 이제는 예전의 재료만 가지고 추가 급등을 하지는 못하는 시장입니다. 바이오가 예전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향후 이슈에 주목을 하시면서 주가 흐름은 단지 추세적인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불안해하시는 거는 단순히 가격적으로 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얘의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최고 저점을 받치는 이러한 동일하게 받치는 구간에 아직 윗구간에서 충분히 주가는 추가적인 큰 이탈 없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 흐름은 비정상적인 흐름 아니고 정상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진단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좀 감이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네, 그렇죠. 지금 뭐 얼마까지 보시기에도 올라갈까요? 이런 선들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죠. 주가가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른 종목 무섭게 떨어지는 종목 얼마나 많은 시장이에요. 계속 안 내려가더니 오늘. 네, 그렇죠. 이 정도 버텨준다는 건 분명 주식 이 종목 자체의 힘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래도 뭐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제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선들 체크해서 좀 알려드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이 추세를 깨면 제가 분홍색 선으로 일직선 그어놓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 추세를 깨면 일단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추세의 그럼 가격선이 얼마 정도 되냐 보면 대략적으로 한 13,400원 라인 정도 보입니다. 13,400원 라인. 네, 이 라인 이탈하면 일단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은 회복을 돼야 그 다음에 다시 눈여겨봐야지 이 아래 구간에서는 절대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네, 보시고 단기적 반등 목표가로 따지면 뭐 좀 짧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5,000원에서 14,150원이면 현재 시장 대비 크게 밀린 종목은 아닌데 되게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목표가를 길게 산정해 드리기보다는 좀 짧게 드릴게요. 15,000원 부근 있죠. 14,800원부터 15,000원 부근 올라오면 일단 50% 정리하세요. 비중 80% 너무 큽니다. 아시겠죠? 다 정리하라고요? 아니 50% 정도는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80% 가지고 계시니까 30% 남기시고 50% 정도 정리하시고요. 이후에 네, 14,800원에서 15,000원 사이 돌파 나오는 날 정리하시고요. 그 이후에 목표가는 짧게 드릴게요. 15,900원까지만 보고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굉장히 너무 불안 심리가 강하셔서 지금 이 안 좋은 시장 다 지나가고 내년에 시장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다시 주식 시작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저희가 네.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나오시길 응원하고요. 현대바이오였습니다. 문자 좀 빠르게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주고 계신데요. 토비스 볼까요? 매수가가 11,000원, 비중 10%, 이수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네, 일단은 그 토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카지노 모니터에서 이제 대부분의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사실상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영업이익률 자체가 10에서 20% 정도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이제 카지노 모니터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이 다 교체적으로 이뤄지는 이제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은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도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거의 뭐 정체된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에서는 계속 개선되는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 230억에서 4년 만에 300억까지 이제 돌파하고 있는 이런 지금 영업이익의 개선 효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이제 LCD 패널 쪽에서 이제 카지노 모니터 쪽으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한 종목이어서 사실상 이런 종목은 굳이 손절 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일단 물론 고점권에서 매수하신 건 사실입니다. 제가 11,000원이면 도대체 어디서 매수하신 걸까 지금 차트를 한번 봤더니 제 생각에 한 5년 전에 매수하신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약 5년 전에 매수하셨던 종목을 아직도 들고 계시지만 이렇다 할 수익률을 좀 못 내고 있는 기업이긴 하신데 일단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평가를 받았던 시기고요. 지금은 고평가라고 보기엔 굉장히 애매한 시점이고 오히려 저평가 영역에 가까운 주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11,000원 정도까지 지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2020년도 좀 성장성 믿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카지노 관련돼서 신규로 지금 증설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 35개국 정도에서 이제 카지노 좀 신규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기존 물량은 11,000선까지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이 들고요. 절대 손실 보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절대 손실 보는 거 아닙니다. 꾸준하게 2020년도까지 끌고 가셔서 최소한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긍정적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문자 하나 더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필룩스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가 9,355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명탁 전문가님? 네, 필룩스 이제 뭐 시작이라면 시작일 수도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이제 어제 임상 진행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나오면서 주가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시장에 밀려서 다시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크게 뭐 무섭거나 두려움 가지시기보다는 일단 8,000선 지키는지 계속 지켜보시면서 이 8,000선 지켜지는 가운데서 향후 9,400원 라인, 9,300~400원 라인 돌파 나오면 정고점 트라이 나옵니다. 그러면 1,500원까지 목표까지 보시면서 일단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시고 향후 임상, 승인, 일정 다 발표되면서 나오는 급등에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전략까지 유효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필룩스까지 보겠습니다.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바로 가겠습니다.